첫 방북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이제 우리 1차 방북은 정현진 대표님하고 두 분의 부부 화가가 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1차 방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정현진 대표님은 뭐 첫 방북은 아니었는데, 저는 첫 방북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일행분들이. 제가 이제 기자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쪽 위주로 많이 가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책에 우리 정현진 대표님과의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제일 재밌었던 이제 에피소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거기에서 그 휘발유 조개구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휘발유를 뿌려서 이 조개를 순간 조개구이를 해서 먹는 게 있는데, 그걸 묘연산 계곡에서 그 해먹었던 장면, 그건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때 너무 그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2차 방북 때 휘발유 조개구이 전문점을 평양에 또 갔습니다, 일부러. 거기 이제 동평양에 있는 그 랑랑 호텔에 있었는데, 강변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광 속에서 휘발유 조개구이를 하는데, 정말 아주 뜻밖의 새로운 경험이었고, 평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맛본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요즘 이 송파지 약간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송파지를 이렇게 제대로 해서 이렇게 책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이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냥 제가 한국에 모처럼 나왔더니 인터넷이 대세더라고요. 네. 인터넷 주문을 다 하시던데 보니까 정가에 또 10% 할인하고 또 무료 배송까지 해주니까 진짜 요즘 서점에서 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이제 구입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해외에서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 책을 벌써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정가의 한 2배 정도로 이게 딱 한 열흘에서 보름이면 배달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인터넷으로 구입해 주시면 아주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현진 대표께서도 북한 우리 여러 차례 가셨는데요. 맨 처음에 갔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2005년도에 그때는 이제 제가 독일운동 하기 전에 그 일제강점기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러니까 뭐 징용 피해자,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근로정신대 하여튼 이런 피해자분들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때가 김정일 위원장과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북일 수교 광장이 가능해 보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북측도 이 일제강점기 문제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을 포함해서 아시아 피해국들의 민간 단체들이 같이 하는 일본 과거사 청산 국제연대 협의회라는 대회가 2차 세계 대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갔었죠. 네,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또 같이 다녀오셨는데 한 10몇 년 만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엄청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방북은 2015년에 네, 워먼 클래스 DMZ라고 세계 평화활동가 30명이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해서 그때가 이제 분단과 광복 7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70주년 남북 화해를 위해서 세계 평화활동가 30명이 북에서 남으로 걸어서 내려오는 그런 국제 행사가 있었어요. 워먼 크로스 DMZ라는 행사여서 저는 이제 2018년 방북이 세 번째였고 3년 만에 방북이었는데 3년 만인데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평양 시내 건물이나 이런 게 거의 무채색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2018년은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양 시내 모든 건물들을 아주 색색의 페인트로 그렇게 단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북 제재 중인데도 전기가 어떻게 저렇게 전기를 많이 풍부하게 쓸 수 있는지 밤거리도 굉장히 환해졌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정전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그렇게 가끔가다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평양 방북 때 그런 일이 정전 사태가 이번에 전혀 없었고요. 저기 노양산에 있는 동굴 안에서 용문 동굴이라고 거기서 딱 한 번 정전이 있었고요. 하여튼 제재 하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자원을 풍부하게 쓸 수 있고 또 이제 그 전에는 못 보던 백화점이 슈퍼마켓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이미 내수용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이런 자세하고 생생한 내용은 노창현 기자님 한번 다시 모시고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007년, 8년 갔을 때 당시에 평양가 그 후로는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진, 영상을 통해서 본 이 평양 거리의 모습이며 빌딩이며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엄청난 이 상전 벽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도 정말 궁금하고 정말 꼭 가보고 싶네요. 이 책에 보면은 100페이지입니다. 이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우리 쪽 그 판문점을 보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네. 여기 실제 가보시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TV나 영상에서 판문점, 네. 정상회담도 있지만 남쪽에서 북쪽을 이렇게 봤는데 네네. 북측에서 남쪽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초현실 영화 속의 한 장면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북쪽에 이제 인적이 없는 적막한 그 북녘을 보면서 어떤 동토의 왕국을 떠올렸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갔을 때 이게 1차 왕국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정현재 대표님도 갔는데 우리가 막상 갔을 때는 남쪽이 적막강산이었어요. 아무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바로 저 뒤쪽으로 개성공단이 멀리 보이면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이제 일산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건너가면 좀 1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바로 그것을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이제 막 그 가슴 속에 이제 답답함과 슬픔 같은 게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여기만 건너면, 우리가 도보다리도 있고 경계선도 있잖아요. 그것만 건너면 금방 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곳을 놔두고 내가 이제 앞으로 집에 가려면 다시 이제 차를 타고 평양으로 2시간 올라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북경이든 심양이든 중국을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왜 힘들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서글프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납니다. 2018년 4월 27일 네. 이제 판문점 1차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네. 들어가서 이렇게 군사 분계선 그 라인을 넘었는데요. 네네. 혹시 그 자리에서 나도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올까 그런 유혹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1차 방북 때 이제 갔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위축이 됐었어요. 긴장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막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그날 직전부터 우리가 그 남북이 협약에 의해서 그 비무장 상태로 다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기 소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발 행동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뭐 그런 식으로 무리를 일으킬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충분히 자유로운 상태였고 바로 우리 남북 정상이 악수하고 오갔던 그런 경계석을 보면서 참 빨리 우리가 이걸 좀 마음대로 좀 건너갈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현진 대표님도 이제 판문점에 같이 가신 걸로 아는데요. 이 정정회담 당시 회담장도 이렇게 보셨죠? 네. 실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2015년에 그거를 굉장히 절박하게 느꼈는데 그 판문점이나 판문각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북쪽은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측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쪽 정부가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유엔사가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2015년에
그 세계 여성 평화 활동가들하고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게 된 이유가 남에서 북을 갈 것도 생각을 했는데 남쪽 정부에서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유엔사가 결정해줘야 된다. 그럼 유엔사한테 얘기하면은 통일부나 뭐 외교부에 다른 데에서 오케이 하면 자기네들도 오케이 한다. 이러면서 서로 계속 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나 정말 그 분단의 이 절박성을 통일의 절박성을 절절하게 느끼는 그런 장소고요. 정말 거기 가셔서 그 정전협정이 사인된 그 테이블과 그 정전협정 문서가 보관돼 있는데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